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에 재학 중인 24학번 이은입니다. 먼저 발표는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기록부의 팁 그리고 면접 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저희 전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은 글로벌 ICT 융합 학부에 속해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적 창의성, 감수성, 스토리텔링이 녹여있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강점을 가지는 융합 콘텐츠 기획, 제작,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현재 수업들도 기획, 디자인, 개발 등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부 안에서 컨퍼런스도 진행이 되고 지금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공을 진행을 하면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3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채운 방법과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스토리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안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제가 나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가 바뀌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진로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면 됩니다. 저도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1, 2, 3학년 동아리가 다 달랐었고 1학년 때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고 2학년 때는 제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고 3학년 때는 콘텐츠 제작자 를 통해서 최신 ITC 기술 서적을 읽으면서 탐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해커톤에 참여를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시회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까지 팀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융합적인 콘텐츠 기획에 관심을 잘 보여주게 되어서 제가 이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직 정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 진로가 이거다라고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찾는 것인데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진로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기획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는 메타버스였고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 3학년을 보시면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과목 학습 주제와 진로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교과목 생활 기록부를 채울 때 학습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학 과목에 있어서 저의 진로와 연결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로 예를 들자면 3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통계에서 표본 집단의 중요성을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후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표본 집단을 임의적으로 조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표본 집단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표본 집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랑 입학사정관님께서 이거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캡처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안에는 학과에 관련된 학업 활동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학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내가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활동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학과별 평가 포인트가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도 적혀져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야 되는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기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부 꼼꼼하게 읽어본 뒤 각 과목마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자신이 직접 적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도 적어보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기부에 나올 질문들을 적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신의 생기부가 이런 내용을 했었지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면접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기부를 보다 보면은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자세히 기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 했던 PPT 자료나 보고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다시 보고 하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질문을 하면서 꼬리 질문으로 나올 만한 것들도 체크를 해두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러한 답변을 하면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꼬리 질문들도 다 적어서 답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 면접에서도 꼬리 질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었고 첫 번째에 있는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도 실제 면접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때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완벽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면접한 것을 달달 외우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키워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키워드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한 활동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아닌데 그 활동에서 입학사정관님이 다르게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멘붕이 와가지고 아까 A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B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달달 외우시는 것보다 키워드를 위주로 외워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면접 경험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특히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묘의 면접이 있다면 꼭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모의 면접에 참여를 했었어요. 확실히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이다 보니까 실제로 되기도 하고 교수님이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거의 대답을 못하고 거의 울 뻔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 그 면접을 하는 것을 보시고 되게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면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슈가 멘토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면접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모의 면접을 참여했던 게 이 면접을 준비하고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면접을 하러 학교에 왔을 때도 이미 모의 면접으로 서울여대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덜 떨리고 약간 마인드부터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이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면접을 했을 때 거의 대답 못하고 울 뻔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의 모의 면접을 거치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긴장이 풀리는지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도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녹화를 통해 면접 시 자신의 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아까 입학사정관님께서 영상 촬영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렇게 상기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혼자서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도 아까 면접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그때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그러면 영상 녹화를 통해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근데 내가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다른 방향성으로 해야지 뭔가 면접관님께 나의 진로 활동을 했던 것을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시도 끝에 더 좋은 면접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리고
그 면접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그 영상 녹화를 통해 제가 면접을 할 때 눈을 굴리고 답변을 할 때 천장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도 영상 녹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통해 자신의 습관을 발견을 하고 면접 태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이사학번 이호은이었습니다.